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첼시는 브렌트포드 원정을 떠났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3백을 사용하면서 새로운 전술을 사용한 포체티노입니다. 352 내지는 532 전술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포치가 왜 3백을 사용했는지 고민해봤고 저는 두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브렌트포드가 투톱 위주의 빠른 역습을 하는 팀이니까 그 역습을 막기 위해서 3명의 수비 숫자를 확보하기 위함이 아닐까라고 추측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요즘 귀스토의 공격적인 폼이 좋고 치렐도 공격적으로 사용할 때 좋으니까 그 두 명의 풀백을 더 공격적으로 쓰기 위해서 수비적으로 안정성을 늘리려고 했던 거죠. 이렇게 두 가지 추측을 해봤는데 그렇다면 단점이나 리스크는 없을까요? 첫 번째 리스크는 교체 카드입니다. 첼시의 교체 명단엔 풀핏의 센터백이 없었습니다. 실바가 있지만 이제 막 부상해서 복귀했고 쿠쿠렐라도 왼쪽 스토퍼가 되긴 하지만 이제 막 부상해서 복귀했기 때문에 3백 중 누구라도 부상당하면 변화를 주기 어려운 상황이긴 했죠. 두 번째 리스크는 활용도입니다. 3백 전술 중 현폼 전세계 최고라고 볼 수 있는 인테르를 보면 좌우의 센터백인 바스톤이나 파바르가 종종 전진해서 공격 가담도 하면서 상대에게 불규칙한 공격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코릴이나 디사시는 그런 움직임이 익숙하지 않죠. 앞쪽에 한 명을 빼서 센터백에다가 놓은 거니까 좌우 스토퍼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앞쪽에서는 수적으로 밀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경기에선 3백이 성공적이지 않았어요. 디사시, 찰로바, 코릴이 거의 일자로 서서 단순한 빌드업만 주고받는 장면이 많았죠. 당연히 3백을 쓰는 첫 경기만에 완성될 순 없지만 브렌트포드전에선 3백의 장점을 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치렐의 활용도가 매우 적었습니다. 코릴과 동선이 겹칠 때도 있었고 치렐 자체의 공격적인 움직임이 적은 것도 한몫했죠. 왼쪽 공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데다가 왼쪽 윙어도 없으니 첼시의 공격은 오른쪽으로 몰립니다. 축구에서 선택지가 줄어드는 건 곧 파괴력 감소를 의미합니다. 첼시의 중원은 어땠을까요? 기본적으로 카이세도가 홀딩 미드필더를 보고 엔조와 갤러거가 앞쪽에서 플레이했습니다. 오른쪽에서는 파머가 가끔씩 내려와서 빌드업을 가담하고 갤러거가 올라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엔 이런 소규모의 변화라도 있었는데 왼쪽엔 윙어도 없다 보니 이렇다 할 스위칭이 없었죠. 그래서 왼쪽 라인은 더더욱 정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후반 넘어갔을 때는 카이세도 혼자 중원에서 빌드업을 책임져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나왔어요. 게다가 주변에 지원이 없으니 혼자 공을 다음 라인으로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순간적으로 아시안컵에서 박용우가 어려움을 겪은 장면이랑 비슷해진 거죠. 근데 카이세도는 이날 경기 내에서 짧은 패스도 계속 미스날 만큼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원 쪽에서도 해답이 크게 나오지 않았어요. 첼시에 좋았던 장면은 없었을까요? 그나마 엔조가 프리롤처럼 움직이면서 자유로운 움직임을 가져갈 때 있었습니다. 자신의 위치인 왼쪽에 있다가 가운데 쪽으로 한 번에 움직입니다. 두 줄 수비에서는 역시 줄과 줄 사이에서 움직이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면서 기스토에게 좋은 패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위치부턴 좋은 장면이 나올 확률이 늘어나죠. 그리고 잭슨이 기가 막히게 라인을 깨며 들어갑니다. 엔조도 이에 맞춰서 기가 막힌 패스를 넣어줍니다. 여기서 잭슨이 골키퍼까지 아주 잘 제칩니다. 아마 라이브로 경기를 보셨던 분들은 당연히 골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걸 커버하는 수비 쪽으로 차버리는 잭슨입니다. 파란 토레스가 OT에서 키퍼 제치고 못 넣은 장면이 순간 오버랩되었습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이런 장면을 보면 좋은 공격수는 원더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라 그냥 넣을 거 넣는 선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또 엔조의 발끝에서 시작한 공격이 있었는데요. 코릴러부터 받은 패스를 엔조가 바로 돌아서면서 잭슨이 뛰어가는 공간 쪽에 깔끔한 스루 패스를 넣습니다. 그리고 잭슨도 오늘 공간 찾아가는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슈팅은 골키퍼 정면으로 가긴 했지만 이건 그렇게 득점하기 쉬운 장면은 아니므로 잭슨의 움직임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아까 빈 골문에 못 넣은 찬스죠. 첼시는 역습 시에는 귀스토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요새 귀스토가 보여주는 경기력은 서브로 계속 뛰기엔 아쉬울 정도입니다. 역습 상황에서 바로 뛰는 게 귀스토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선수들은 공을 받을 준비만 합니다. 원래 이렇게 역습 전환할 땐 앞만 보고 여러 명이 일직선으로 달려나가야 공을 잡은 선수가 선택지도 많아지고 역습도 더 위협적으로 할 수 있는데 말이죠. 또 다른 역습 상황입니다. 귀스토가 역습 상황이 시작되자마자 100m 달리기에서 총성을 들은 것처럼 탕 하고 튀어나갑니다. 갤러거는 귀스토를 보고 전개 패스를 넣습니다. 귀스토가 갤러거에게 받은 공을 가지고 가면서 속도 싸움에서 다른 수비들을 이겨내고 가운데 쪽 파머에게 좋은 땅볼 패스를 넣어줍니다. 하지만 파머가 이 좋은 공을 바깥으로 차면서 또다시 한번 득점하지 못합니다. 고질적인 문제인 골 결정력이 첼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골 장면에서도 오늘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기스토의 크로스가 빛납니다. 잭슨이 앞쪽으로 뛰어갈 걸 예상하고 아주 고퀄리티의 얼리 크로스를 넣어줍니다. 잭슨이 런닝 점프하면서 이 공을 기가 막히게 갖다 대고 깔끔하게 땅으로 찍으면서 마무리를 성공시킵니다. 아까 전술적으로 만들어진 장면에선 득점을 하지 못하는 반면에 이런 단순하지만 난이도 높은 기회는 또 득점해버리는 잭슨입니다. 후반 시작하자마자 브렌트포드도 골로 화답합니다. 저는 사실 이 실점은 조직적인 문제, 전술적인 문제라기보단 운이 없는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야넬트가 그냥 혼전 상황에서 정교한 패스라기보단 앞쪽에 싸움을 시켜주는 의도로 공을 차서 넣어주고 아이번 토니가 그 공을 가져가러 뜁니다. 토니도 이 공을 정교하게 올린다기보단 반대쪽 선수 2명 보고 경합을 붙여준 건데 귀스토가 공을 보는 바람에 레길론을 제대로 커버하지 못하게 됩니다. 레길론이 이 공을 왼발로 잡아놓고 슈팅하려는데 카이세도가 빠르게 다가와서 저지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경합한 공이 레르슬레브 앞에 떨어지고 레르슬레브가 이 공을 마무리하며 경기는 1대1이 됩니다. 첼시의 두 번째 골 실점은 수비 집중력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첼시는 전방 압박을 가서 공격진에 많은 선수가 전방에 투자되었지만 이렇다 할 소득을 거두지 못한 상태였죠. 그래서 수비 앞쪽에 간격이 벌어져 있고 토니에게 가는 패스가 너무 편하게 갑니다. 디사시가 바로 토니를 저지하러 나가서 토니를 넘어뜨려 보지만 이 공이 흘러가면서 어드밴티지 상황이 됩니다. 위사는 이 공을 챙겨서 레길론에게 줍니다. 레길론이 크로스를 올리는데 제대로 클리어가 안 되면서 중앙 쪽으로 가는데 이 공을 브렌트포드 선수가 발을 갖다 대면서 공이 하늘로 떠요. 여기서 찰로바든 디사시든 카이세도든 누군가 빨리 와서 커버를 해줬어야 하는데 반응이 늦었습니다. 찰로바가 그나마 뒤늦게 나가보지만 위사가 하필 미친 오버헤드킥으로 득점에 성공하며 경기를 2대1로 만듭니다. 이렇게 첼시가 패배하나 싶은 순간에 코너킥 상황에서 파머가 크로스를 올리고 디사시가 런닝헤더를 성공시킵니다. 경기는 2대2가 되고 첼시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이 되었습니다. 첼시가 경기력이 진짜 매경기 바닥이고 이러면 아마 포체티노는 진작에 경질되었을 겁니다. 근데 또 그건 아닌 게 FA컵 경기들 보면 공격 과정이 좋을 때도 있고 경기력이 확 살아날 때도 있거든요. 그런 기복을 줄이고 저점을 높이기 위해 3백도 써보고 여러가지 실험을 하는 것 같은데 잘 안 풀리는 첼시입니다. 오늘 실점 두 골은 솔직히 3백이기 때문에 먹혔다고 보긴 어려워요. 불운과 수비 집중력 문제가 겹쳤을 뿐이죠. 하지만 문제는 장점입니다. 빌드업이나 공격적인 측면에서 3백을 쓰는 장점을 살리지 못했어요. 쉽게 말하면 3백의 단점이 드러나서 아쉬웠다기보단 3백을 쓰는 이점이 뭔지 느낄 수 없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올 시즌 첼시는 참 어렵습니다. 일정한 게임 모델도 잡혀있지 않고 경기마다 경기력 차이도 많이 나고 선수들의 부상도 끊이지 않습니다. 과연 첼시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